어제 오후 텍사스주의 한 비료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로 최대 15명이 숨지고 약 17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수사당국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 테러 용의자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의 일부 수정과 함께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 보건국이 시행하는 주민 건강검진 행사가 이번 주 토요일 열립니다. 류현진 선수의 뉴욕 매츠 경기 등판 소식에 한인사회가 들뜨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텍사스주 웨스트에 소재한 한 비료 공장에서 어제 오후 대규모 폭발 사고로 최소 5명에서 최대 15명이 숨지고 약 170명이 다쳤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대형 참사가 일어나 추가 테러일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으나 작업 부주의와 미숙한 사고 대응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웨스트 비료 회사는 소방관들이 소규모 화재 진압을 하던 중 오후 8시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물과 접촉하면 폭발하는 무수 암모니아가 누출된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물을 뿌려 폭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처음에는 작은 화재였는데 소방관들이 질산 암모늄에 물을 뿌리면서 큰 폭발이 일어났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폭발 직후 공장 상공에는 핵무기 투하 때 생기는 버섯 구름이 관측됐으며 사고 현장에서 80km 떨어진 곳까지 진동이 느껴질 만큼 강력한 충격파가 발생했습니다. 사상자 숫자는 한때 약 70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지는 등 언론에 잇따른 추측 보도로 혼선이 빚어졌으며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소방관 3-4명이 실종되고 많으면 1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용의자 검거가 빠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이 확보한 CCTV 영상에 흰색 야구 모자에 검정색 재킷을 입은 보통 체격의 한 남성이 폭발물이 든 검은색 가방을 내려놓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연방수사국 등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당국은 현장에서 폭탄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놓고 사라진 남성의 모습이 포착된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 나오는 이 남성은 백인으로 추정되며 당시 흰색 야구 모자와 회색 후드,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언론에 따르면 당국이 입수한 비디오 녹화 자료는 폭발 직전 모습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화면 속의 폭발물은 2번째 폭발을 일으킨 폭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제 현지 언론들은 수사당국이 이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취소해 용의자 검거와 관련해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수사당국은 사건에 사용된 폭발물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폭발에 사용된 폭발물은 압력솥에 담겨 있었고 2번째 폭발에 쓰인 폭발물은 금속 용기에 들어있었으나 이것이 압력솥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연방상원에서는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민권센터와 뉴욕 이민자 연맹 등 이민자 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조항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민권센터는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연방 상원에서 상정된 이민개혁 법안 세부 조항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권센터는 서류 미비자의 합법화, 영주권자 가족 초청 대기 시간을 대폭 줄이는 것, 비전문직 노동자용 비자 프로그램 등의 법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서류 미비자들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이 모호하고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와 31세 이상 기혼 자녀의 초청을 없애려는 가족 초청 축소 방안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게 민권센터의 설명입니다. 이 법안 안에는 저희 커뮤니티 입장에서 봤을 적에 저희 요구가 반영되어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내용도 담겨져 있고 또
저희가 사실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담겨진 내용도 있고 합니다. 민권센터는 올해 안으로 이민자들이 원하는 올바른 이민개혁 법안 통과를 목표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갑니다. 이민개혁 법안을 반대하는 상하원 민주공화 양당의 의원들에게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엽서를 보내고 의원 사무실로 직접 전화하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찰스 슈머 연방의원 등 초당적 이민개혁 8인 그룹 의원들과 지속적인 미팅을 통해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거나 통과가 되더라도 그 내용이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에 지금보다도 훨씬 불리한 내용으로밖에 아주 계약된 절충안밖에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은 확실하죠. 그래서 저희가 초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민개혁 법안의 상원 통과는 늦어도 6월 초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자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돼 포괄적 이민개혁이 계약이 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어제 공식 상정된 포괄 이민개혁 법안에는 E3 코리아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신 전문직 취업 비자를 11만 개로 확대하면서 한국인 전문 인력에게는 매년 5천 개의 E5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상원 이민개혁 법안은 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E5 비자 신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가 새로 마련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같은 조항에서 이미 연간 쿼터가 정해진 칠레, 싱가포르, 호주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국무부가 회계년도당 5천 개 이상의 전용 취업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팔레오 마베가 의원 등이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1,500개 신설을 이민개혁 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상원 이민개혁 8인방 측에 요청했으나 전용 취업 비자 신설은 수용한 반면 그 수량을 5,000개로 제한한 것입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의 연간 쿼터가 이미 11만 개 이상으로 확대되므로 한국인에게 돌아가는 전문직 취업 비자도 자연스럽게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일랜드 출신 전용 취업 비자는 호주와 마찬가지로 1,500개가 할당돼 형평성이 문제로 지적될 전망입니다. 또한 상하원 법안 조정 과정에서 협상 여부에 따라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의 쿼터가 늘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보건국이 시행하는 주민 건강검진 행사가 이번 주 토요일 열립니다. 건강검진뿐 아니라 다양한 건강 정보와 문화 행사 등 지역 축제로 만들 계획이어서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36회째를 맞는 팰리세이드 파크 주민 건강검진 행사는 혈압, 폐검사, 눈검사, 척추검사, 치과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 암과 혈액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등도 저렴한 가격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뉴저지 가족건강보험, 정신건강과 성인병 예방 강좌, 수영클럽 정보 등 다양한 건강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Is preventative health program being offered at local level to prevent disease? Give them a lot of knowledge, information they can take home to their families and take charge in their life. 타운은 보험 유무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각종 건강검진을 받아볼 수 있는 이번 행사에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이 없으시니까 병원 가기 꺼려하시는데 거의 다 무료니까 이번에 오셔갖고 검진해가지고 자기 건강을 체크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팰리세이드 파크 린드버그 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주민 건강검진 행사는 한국 농악대 시범, 전통춤 시연, 경품 추첨 등 다양한 문화 행사와 무료 식사도 제공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공공장소 금연법이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개몽 기간이라 적발 시 경고만 주어지지만 두 번째 적발 시부터는 벌금이 부과돼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계속해서 주성훈 기자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브링커프 애비뉴와 나인스 스트릿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작은 공원. 이곳이 금연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이 출입구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랜드 애비뉴에 위치한 또 다른 공원. 이곳에도 공원이 금연 지역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타운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단속하는 금연법 조례안을 통과시킨 지 한 달. 타운은 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금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팔레스타인 파크에 있는 그 공원 같은 데다가 붙이기 시작했고요. 경고문을요. 그 다음에 처음에 걸렸을 때는 그 경고, 구두 경고로만 할 것이지만은 만약에 그 두 번째로 걸리거나 그렇게 되면은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단속 지역은 타운이 운영하는 시청과 도서관, 주차장 등 공공장소는 물론 공원과 수영장 등을 포함한 레크리에이션 구역 등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금연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이 설치되며 흡연 허용 지역은 따로 안내판이 설치됩니다. 이들 지역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최소 $50에서 최대 $500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한인으로서 또 하나의 자부심, 괴물투수 류현진 선수인데요. 류현진 선수가 오는 23일에서 25일 뉴욕 매츠와 LA 다저스의 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한인들은 들뜬 모습인데요. 시드필드 구장이 한바탕 한인의 물결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의 첫 뉴욕 방문 경기를 앞두고 뉴욕 일원 한인 야구 팬들이 한껏 들떠 있습니다. 헤이코리안 등 뉴욕 일원 한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류현진의 등판 일정을 문의하거나 함께 응원하기 위해 단체 관람을 제의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한인 야구 팬들은 직장에서 하루 혹은 반나절 휴가를 내고서라도 야구장을 찾겠다고 말했으며 플랜카드도 준비해 응원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현재 2승 1패 방어율 2.89를 기록 중인 류현진은 내일 출전하는 볼티모어 오리올스전까지만 등판 예고가 돼 있을 뿐 매치전 등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저스는 클레이턴 커쇼, 류현진, 크리스 카푸아노, 조시 베킷, 채드 빌링슬리 등 5인 선발로 꾸려가고 있으나 지난 16일 카푸아노의 부상으로 등판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카푸아노가 선발 로테이션에서 빠질 경우 25일 매치전에 등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고 귀국하게 되더라도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재외선거인의 투표율도 높이고 참정권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임수경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의원 20명은 지난주 재외선거 기간에 투표하지 못하고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이 부재자 투표 기간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선거법은 재외선거의 경우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고 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직접 교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재외선거 동안 투표하지 못하고 귀국한 재외선거인은 투표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월에 있은 제18대 대선에서 재외선거는 투표일보다 2주가량 이른 5일에서 10일까지 실시됐으며 한국 내 부재자 투표는 재외선거보다 늦은 13일에서 14일 이틀 동안 실시됐습니다. 재외선거 투표의 경우 투표함 수거와 개표 지역으로 발송되는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투표일 열흘 전에 재외 투표가 마감되지만 한국 내 부재자 투표는 닷새 전에 마감돼 발의안이 통과되면 재외 선거인들의 투표 참가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욕시 공립교 교사들의 성적 조작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이나 승진에 눈이 멀은 과욕이 불러온 결과인데요. 밝혀진 성적 조작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이 나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 어제 보도에 따르면 시 교육국 내 특별조사팀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성적 조작 의심 건수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성적 조작이 의심되는 221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3년 전 128건에 비해 2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특별조사팀은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총 623건의 성적 조작 의심 내용을 접수했고 현재까지 449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67건의 성적 조작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최근 애틀랜타에서 성적 조작으로 35명의 교육자가 체포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고 미셸 리 전 교육감 시절 성적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면서 뉴욕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브롱스의 PS 33의 경우 1년 동안 학생들의 성적이 50%포인트 상승했다가 1년 뒤에는 또다시 50%포인트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문제는 특별조사팀이 무려 3년 동안 조사를 벌였고 교장 등과의 인터뷰도 없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신문은 이와 관련 특별조사팀의 조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2012년도) 세금 보고가 지난 15일 마감됐는데요. 올해는 뒤늦은 재정절벽 협상 여파로 업무 처리가 늦어졌고 납세자들의 경우 세금 보고 마감을 6개월 이상 연장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올해 한인 세금 보고 특징을 김정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부의 늦은 세법 통과로 올해 소득세 신고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진행됐습니다. 그 영향으로 세금 보고 마감일을 6개월 연장한 한인들도 전년도에 비해 20%가량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특징과 함께 지난해 한인들은 주택이나 아파트에 장기적 목적으로 투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내림세에서 오림세로 방향이 바뀌며 한인 부동산 투자자가 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투자를 망설여 왔지만 이제 부동산이 좀 움직이는 것이 눈에 띄기 시작해서 기업들의 세금 보고 특징을 보면 미국 진출이 활발한 한국 기업들은 무조건 진출보다는 충분한 조사와 검토 후 진출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성장 기업은 불경기임에도 상당한 이익을 창출했으며 한인 사회를 정점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한국 토종 산업 진출 역시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 메이드 인 코리아 먹거리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우리 대표적인 한인 토종 상품들이 주류 사회로 진출하는 것들이죠. 2009년부터 적극 홍보되기 시작한 해외 소득 및 금융 자산에 대한 신고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한인타운의 경우 마켓과 음식점 등 필수 소매업들은 비교적 선방한 한 해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화장품, 의류 등 치장을 위한 소매업의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유명인의 소장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엄청난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요. 그 물건이 과연 진짜인지 어떻게 알까요? 지난해 말 비벌리 힐즈에서 열린 마이클 잭슨의 소장품 경매. 팝의 황제가 입고 무대에 섰던 의상과 소품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루 매출 50억 원, 팝 가수 레이디 가가도 2억 원어치나 소장품을 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일부 소장품에 쓰여진 마이클 잭슨의 친필 사인이 평소 사인 형태와 달랐던 겁니다. It's looped and it almost looks like a small E. There's a 0% chance that that's an authentic signature of Michael Jackson. 결국 환불소송까지 벌어졌습니다. 스포츠 스타들의 소장품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설의 메이저리그 홈런왕 베이브 루스 등 거물급 스타들의 사인은 아예 전문 위조 브로커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가짜 스타 소장품을 팔기 위한 사진 조작까지 횡행합니다. 미국의 하이틴 가수 겸 배우 마일리 사이러스. 경매 사이트에 오른 왼쪽 사진엔 파란색 기타가 있지만 오른쪽 원본 사진엔 없는 게 확인됩니다. 마일리 사이러스의 가짜 사인이 새겨진 이 기타는 불과 $200짜리 값싼 제품이었지만 경매 사이트에서 $1,000 넘는 고가에 팔려나갔습니다. That's what they do. It makes it look like she is signing their guitar. 이 때문에 고발 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Isn't it true, sir, that you altered, doctored, and cropped this photograph and then placed it on your website? You ever say that I doctored something? If you say another word after I tell you to stop, I'm going to put you in custody. Do you understand me? 지구촌 네트워크의 발달로 글로벌 스타들의 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유명인 소장품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커지는 셈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월드리포트 김성우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정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와 바바라 부콜 콜로라도주 세무국장이 어제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에 서명함에 따라 콜로라도주에서도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약정은 서명 즉시 발효되기 때문에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해주는 주는 메릴랜드,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등 13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162가 상인 번영의 설립 추진위원회는 번영의 명칭을 162가에서 가를 뺀 162 상인 번영회로 확정했습니다. 162가뿐 아니라 주위 한인 상인 모두 동참하자는 의미입니다. 162 상인 번영회는 162가 일대 한인 상인들을 대변하는 상인 번영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히며 번영회 발족을 위한 준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50대 한인 남성의 강도 피해를 허위로 신고했다가 오히려 체포됐습니다. 맨해튼 꽃가게 종업원인 52세 임모 씨는 지난 2일 가게로 침입한 2명의 강도가 자신을 결박하고 1,500여 달러를 빼앗아 갔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임 씨는 신고 일주일 만인 지난 9일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 자백하고 강도 피해로 빼앗겼다던 1,540달러를 주인에게 되돌려줬습니다. 올해 초 뉴욕시 공립학교 영재 프로그램 입학시험을 치른 응시자 가운데 400여 명의 답안지가 분실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교육청은 합격자 통보를 마무리 지었지만 아직까지도 합격 통지를 받지 못한 가정의 문의로 피해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뒤늦게 답안지를 찾은 시교육청은 일일이 채점 중이며 지원 마감을 연장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뱅크아시아나 제공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69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흐리고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차차 개이겠습니다. 일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는 부분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